에딘버러 성에 도착했다. 나는 유명세의 정도를 구글 리뷰 개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이곳은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입장이 거부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에딘버러 성의 입장이 거부됐다. 에딘버러의 모든 명소를 보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직원에게 물어보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한다. 내 잘못이다. 사람으로 미어 터지는 만리장성도 예약을 안 하고 가는데 에든버러 성을 예약해야 되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no. 오늘 솔드아웃이라고 써놨어. 들어가고 싶다. 늦은 시간에라도 들어가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오늘 표는 전부 매진이다. 진짜 다 솔드아웃. 그럼 내일이라도 입장하려고 했더니 내일 표도 전부 매진이다. 없어졌어. 다 솔드아웃. 미친 거 아니야? 미리 예약하고 왔어야 됐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레표를 확인했더니 런던행 기차 탑승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임슬롯이었다. 여기까지 와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니.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 왔다 간다 에딘버러 성.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지 뭐. 라면을 먹으려고 할 때 바로 앞에서 뜨거운 물 줄이 끊길 수도 있는 것이다. 날씨 좋아. 난 날씨 요정이야. 좋아지고 있어 지금. 백파이프를 부는 연주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엄청나게 현란한 스킬의 소유자들이라 이들의 음악이 에든버러의 분위기 자체를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기가 진짜 스코틀랜드구나 싶다. 아저씨 백파이프 소리 안 들리니까 좀 아쉬운데? 분위기가 안 살아. 좀 내고 좀 서비스. 로얄 마일 있는 올드 타운으로 갑니다. 올드 타운. 건물들은 여태껏 보던 유럽의 건축 양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 뭔가 뾰족뾰족하고 다크했다. 중세시대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와, 여기 관광지야 딱 보니까.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영화 중에 기억이 나는 건 미국인들이 만든 브레이브 하트밖에 없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그런 강하고 전사적인 이미지였다. 잉글랜드 애들보다 얘네들이 더 강하다는 것이 건물의 외관으로 느껴졌다. 날씨는 우중충했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이게 우산을 씌워준 거야? 예전 같았으면 날이 왜 이리 변덕스럽냐고 불평했겠지만 지구가 불덩어리가 돼서 타오르고 있는 지금은 이곳이 기절할 정도로 덥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쓰레기통이 되게 많네. 그러고 보니 에든버러에는 쓰레기통이 많았다. 머리 깨끗한 거 봐. 정돈 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길에. 길거리에 쓰레기 봉지가 널려있는 런던과 달리 청결한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에든버러도 그다지 깨끗한 도시에 속하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런던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 있었다. 보세요. 좀 특이한 버거가 있네. 잭프루트 버거 있어. 2,000 years later. 40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밥을 먹고 짐을 찾아와 바로 숙소로 향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체크인 시간이 20분 남았음에도 키를 아직 못 받았다. 아직도 키 번호를 안 줘가지고. What? 아직도 키 번호 안 줬어? 얼마나 더 짐을 짊어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관광객을 강하게 키우겠다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솔직히 이 짐을 들고는 어디도 갈 수 없었다. 에어비앤비 주인에게 전화를 거는데 안 받는다. 뭐야 대답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이제 체크인 시간까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살짝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참에 전화를 받은 그는 Hi, and I still haven't received the key. 돌연 1년 번호를 알려줬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로아가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가 전달한 접선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도착한 곳에는 숙소는 없고 작은 박스들만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받은 번호는 키박스의 암호였다. 요즘 B&B는 숙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알아서 키를 픽업해가는 시스템인 듯하다. 작은 키박스들에는 암호가 걸려있고 그 암호를 풀면 키를 습득할 수 있다. 키를 꺼내가는 거야. 아 진짜? 오 아이디어 왜 이렇게 좋음? 이게 바로 셀프 키 픽업, 셀프 체크인 시스템이다. 와 이건가? 뭐야? 키박스는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우리 것인지 알기 어려웠고 잘 열리지도 않았다. 어떻게 열어야 돼? 양손으로 열어야 돼?
양손으로 쥐어뜯고 나서야 간신히 키를 뱉어냈다. 핸드폰이 없어 구글 맵을 보지 못하거나 지도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헤맬 거란 생각이 들었다. 구글 리뷰에도 체크인이 어렵다는 리뷰가 많았다. 집주인이 키만 직접 전달해주면 될 테지만 이런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키 전달에 대한 집주인들의 귀차니즘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 분명. 아무튼 우리는 무사히 키 획득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호텔로 향했다. 멋진 입구를 들어서자 천국의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65개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이제. 오 마이 갓. 사실 짐을 전부 들고 올라갔으면 올라가는 와중에 뒤져서 진짜 천국의 계단이 됐을 텐데 다행히 내게는 남동생이 있다. 오빠 화이팅. 짐은 짐꾼에게 맡기도록 한다. 사실 돈이 좀 더 있었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숙소로 예약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숙소는 20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됐고 노모를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우린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그리고는 결국 효심보다 지갑을 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구만. 미안하다. 맞아. 내가 엄마 다리 아프다고 안 된다 그랬는데 4번. 지쳤어.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많으면 집이 좋겠지. 이만큼 계단을 올랐는데 그 끝에 극락이 없으면 그다지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선 호텔은 극락이 맞았다. 야씨 비싼데 했다. 살면서 사진보다 실물이 못한 경우는 많이 봤지만 실물이 사진보다 나은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호텔은 더욱 그렇다. 집주인이 공간 감각이 없는지 집을 꼭 원룸처럼 찍어놨는데 와서 보니 방 2개에 부엌과 거실까지 있는 초호화 숙소였다. 어쩐지 더럽게 비싸더라니. 바가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 엄마 잘 골랐어 이거 어떡해. 엉덩이를 뭉개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방에만 처박혀 있을 것 같아 억지로 외출한다. 하늘이 막 미쳤어. 멋있다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여기 못 들어가 보는 게 진짜 너무 그냥 골로 간다 집이지 뭐. 하루 종일 흐릴 거라던 예보와는 다르게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 청명한 하늘 아래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에든버러 성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개고생을 하고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이 간다. 그들 덕분에 이런 대단한 풍광이 남겨졌음에 후손들이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심 한가운데 중세시대의 성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이고 귀여워. 에딘버러 시민들은 매일 이 호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니 배가 많이 아팠지만 한국에도 경복궁이 있다. 밖에서는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는 백성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도심에 경복궁 있다. 나 에딘버러 이런 줄 몰랐어. 나 되게 음침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행복지수 짱 높음. 진짜 좋다. 대박이야. 잘 나? 아니. 그 다음으로는 칼턴 힐에 갔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국립기념관은 한쪽 벽만 남아있어 나머지 벽들은 전쟁 중에 소실된 것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그냥 돈이 없어서 짓담한 것이었다. 120년 전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짓다가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고 한다. 그래도 허물지 않고 남겨둔 덕분에 후손들이 이렇게 잘 활용해 먹고 있다. 역시 옛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동방의 소인들도 이 나라를 구경하겠다며 바다 건너 찾아오게 되는 여기 것이다. 너무 멋있다. 와, 야호 하고 싶은데 약간 눈치 보임.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와 말고 표현력이 엄청 안 좋아. 그냥 와 좋다 이 말 말고 하는 말이 없어. 여기가 명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개구리들아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조금 더 걸어가자 도시 전경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었다. 살다 보면 만사가 이런 것 같다. 이쯤이면 된 것 같을 때, 여기가 끝이라고 느낄 때 몇 걸음만 더 가보는 거다. 그곳에서 더 멋진 풍경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테니 말이다. 찍어야지. 남는 건 사진뿐. 그저 강한 자들만 올라올 수 있지. 언덕 위에 모래바람이 거셌지만 굴하지 않는다. 나의 하찮은 두뇌는 이곳에서의 기억 따위 한 달 안에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바람에 눈을 뜰 수 없어도 눈에 모래가 들어가도 입에 흙먼지가 들어가도 버틴다.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다.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와, 나 입에서 모래 씹혀. 멀리 보이는 언덕은 아서스 시트로 에든버러의 명소 중 하나다. 대형 사화산의 일부로 아서왕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썰도 있고 활을 쏘는 언덕이란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고도가 낮고 뷰가 좋아서 에든버러에 오는 관광객들은 꼭 한 번쯤 들리는 곳이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줄지어 기어가는 개미처럼 보였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다. 지금 시각 6시. 올라가자는 거지 저기? 갈 곳은 많은데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을 때는 한 명은 보타닉 가든 가고 한 명은 해변 가고 한 명은 아서스 가고 다 모아놨네. 뇌의 기억을 공유하는 기술이 어서 나오길 바라게 된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시험 치기 전에 전교 꼴찌들이 하는 애. 어쩔 수 없이 내일 언덕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아침 내벽이래. 내벽 3시. 내벽 3시부터 시작된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나고. 그러고 보니 기차를 타러 새벽 4시에 나와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걸어 다녔다. 이 정도면 기본 체력이 아니라 근성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뒤에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나 뒤로 걸어야 돼. 그러다 뒤로 자빠지지 마라. 끝까지 뒤로 가. 이대로 식당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숙소에 딸린 부엌이 아까웠기 때문에 장을 봐서 직접 밥을 해먹기로 한다. 지금까지도 근성으로 움직였는데 한두 시간쯤 더 발로 뛰는 게 어려울 리 없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쓰레기통에 난 불이 밝혀주었다. 오 진짜 불난다. 화재가 났는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발이 아팠기 때문에 일단은 퇴근이 시급했다. 다음날 아침은 스프와 빵으로 간단하게 때웠다. 어차피 하루 종일 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침 정도는 가볍게 먹어준다. 남동생은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현지인이 된 기분을 만끽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아침에 조깅한다며. 늦었어. 당연히 실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도 된 것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닐지 하루 일정 중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무계획적인 P형 인간들의 대환장 여행이다. 계획적인 J형 인간이 한 명 끼어있긴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교통과 숙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J는 현재 뇌 작동이 정지되어 일시적인 P가 되어 있었다. 결국 시내 중심에 있는 미술관에 갔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국립미술관은 한 번쯤 방문해주는 것이 예의다. 사실 그림들의 퀄리티, 명성, 개수 등 무엇을 보나 잉글랜드의 국립미술관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에든버러 미술관에는 이런 그림들이 걸려있구나 라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바로 보타닉 가든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야 됐다. 에든버러는 버스표에 따라서 탈 수 있는 버스 회사에 버스가 따로 있다. 그래서 가장 버스를 많이 보유한 회사의 표를 사는 게 좋은데 그게 로시안 버스표다. 편도표도 있고 종일표, 가족용표, 야간버스표 등 다양한 표가 있는데 관광객들은 하루 종일 버스를 탈 수 있는 5파운드짜리 종일표를 사는 게 가장 유리하다. 하루 종일 버스와 트램을 타도 13,000원이다.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런던의 거지같이 비싼 대중교통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다. 버스를 타자 전광판이 있었다. 친절하게도 어떤 길이 왜 막혔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다. 뭐 때문에 길이 막히고 뭔가 친절해. 전역하고 그 다음 역까지 한눈에 다 보여주네. 난 버스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이 더 좋더라. 쾌적한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려 보타닉 가든에 도착했다. 신발 닦으세요. 아 이렇게? 엔트리 프리야. 온실은 돈 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유명한 여왕의 온실이 문을 닫았다. 에든버러 성에 이어 온실도 보지 못하게 됐다. 둘 다 구글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명소들이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본다고 해도 금방 까먹는다. 그냥 이곳의 공기, 분위기, 습도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다. 얘 몇 살인지 맞춰봐. 50살. 올해로 101세 되셨어. 할아버지. 그거야. 너 거기 있을 때 요즘 같다. 요정 같다고? 이게? 공짜야? 내부에는 전시회장이 있었다. 시합과 청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전시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분위기가 있어서 인스타용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이쯤 돌아다녔으면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데 계획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계획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계획성을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 더 신기하다. 수술의 여행. 바로 여기서 갈 곳 바로 찾아서 감.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서스 시트를 등반하기로 결정했다.
벌레야 벌레. 이거 냄새 나는데 놀이게. 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온실이 작아서 예쁜 거라고.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뒷동산 정도 되는 낮은 언덕이지만 이 또한 30분 정도 등반하려면 체력을 필요로 한다. 먼저 든든히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 갈 식당은 구글 리뷰 400개에 육박하며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인 말레이시아식 비건 식당, 소울 비건이다. 에든버러에 오기 전부터 고대했던 곳인데 시간이 얼마 없었다. 이곳의 식당은 대부분 3시부터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다. 라스트 오더가 대략 2시 40분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쯤 소울 비건 근처에 도착했다. 혹시 모르니 먼저 로아를 날려보내 주문부터 할 심산이었다. 그리고 우린 얄짤없이 거절당했다. We close at 3. So the lunch break time is at 2:35. No, it's 40. 아니 여기 주변에 또 뭐 있나 찾아봐. 다른 식당들도 전부 문을 닫았다. 인도 식당만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역시 동양인들은 다르다. 남들이 모두 셔터를 내릴 때 홀로 문을 열고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 보자 주인이 인도인이 아니었다. 흑인이다. 이분 진짜 인도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나 당연히 인도일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 흑인 인도인일 수도 있지. 아니야. 차별하시는 거예요? 인도에 생활했을 수도 있지. 물론 인도 국적을 가진 흑인일 수 있지만 그는 스페인어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흑인이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인도 식당이라 어떤 음식이 나올지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 양이 푸짐했다. 거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심지어 맛도 있었다. 런던과 비교하면 스코틀랜드는 확실히 더 맛있고 저렴한 식당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한데 싸잡혀 영국 음식은 맛없다는 오명을 쓰고 있으니 상당히 억울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런던인들과 달리 그들의 미래는 아직 살아있었다. 덩달아 우리들의 미래도 되살아났다.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 식탐이 폭발하는 바람에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을 선정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그래 좀 더 먹으러 가죠. 그러니까 뭐 먹을 거야? 말레이시아 식당 갈 거야? 베트남 식당 갈 거야? 라면 먹을 거야? 단 하나의 식당도 포기할 수 없는 돼지들의 토론은 한동안 계속됐다. 나는 그럼 라면을 먹으러 가고 우리는 베트남 식당. That is another option. 버스가 오기 전에 시간을 좀 때우다가 아서스 시트로 향했다. 그런데 왠지 인적이 드물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서 구글 지도를 보자 이곳이 등반이 가장 어려운 코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국토의 4분의 3이 산으로 뒤덮인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 산행길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길이 있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설마 절벽이잖아 저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안돼. 모모의 무릎이 성치 않았기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완만한 경로의 입구로 향한다. 고작 1시간 걸린다는 이 경로는 의외로 힘들었다. 아까 그 길을 갔으면 뒤질 뻔봤다. 운동 부족으로 과호흡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정상에 오르겠다는 집념 하나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오르는 내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갈대밭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녹색 바다처럼 일렁이는 그 사이를 뛰노는 나는 마치 한 마리의 들짐승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시원했다. 게임 배경처럼 비현실적인 풍광 덕분에 셀카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으면 물론이다. 이곳을 매일 산보할 수 있는 에든버러 주민들이 부러울 정도였다. 그렇게 당도한 정상은 안타깝게도 아서스 시트가 아니었다. 여기가 아서스 시트고 저기는 다른 꼭대기네. 제가 훨씬 높네. 저기가 아서 시트고 여긴 절벽이고. 개소리 집어쳐! 저 뒤에 있는 것이 아서스 시트다. 잘못 올라왔다. 아서스 시트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다시 1시간 반 정도 등반을 해야만 했다. 아까 그 길로 올라갔으면 이미 아서스 시트에 오르고도 남았을 텐데 아쉬울 다름이다. 그래도 사진 속 아서스 시트를 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한다. 지구보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아서스 시트도 이 편이 더 나은지 몰랐다. 이곳 역시 에든버러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 끝내준다. 여기 안 올라와 본 사람은 에딘버러 왔다고 할 수가 없다. 진짜 좋다. 여기 와가지고 하고 다양한 거 간다. 수 없지만 이렇게 혼자 찍으려고 그랬는데 따라가고 있었는데. 도시 전경을 마음껏 감상하고 우리는 하산했다.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옮기던 그때 로아가 비명을 질렀다. 벌레가 물었다는 다 것이다. 물렸어?
어떡해! 어디 봐봐봐. 나는 무슨 뭐야, 모기에 뭐야? 물렸나 물렸어? 다 했다. 물렸어? 그런데 뭐한테 물린 아니었다. 거야? 개미다. 아, 나 머리에 붙어 있어. 날개가 달려서 수케미인 줄 알고 수컷개미인 줄 방심하고 알았더니. 있었는데 이놈의 수케미는 사람을 물었다. 뒤쪽에서도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필시 개미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다. 위기 상황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개미가 달라붙어 있었다. 이 개 미친놈들은 대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 왜 이렇게 건지 많이 무는 거야, 아무데나 사람한테? 파고 들어가 살점을 물어 뜯었다. 왜 물어 그리고? 갑자기 도망과 추적이 시작됐다. 안타깝게도 도망자는 나다. 계속 옷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개미들을 떼어내려고 야외에서도 탈의를 마다하지 않았다. 수치심 따위는 없었다. 개미한테 물리는 것보다 잠시 정신 나간 동양인 취급을 받는 편이 낫다. 언덕을 완전히 내려오자 아까 길을 되돌아갔던 그곳이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다. 몹시 지쳤긴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점심때 시간이 늦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소울 비건을 방문하기로 한다. 아까 브레이크 타임 직전에는 상당히 냉랭했던 종업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역시 남의 휴식 시간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20분의 웨이팅 끝에 자리에 앉아 시킨 음식은 5분 만에 동이 났다. 가게 별점이 5점 만점에 5점인 이유가 있었다. 튀김도 야 이거 보인다. 브로콜리야. 서양 브로콜리. 두 가지가 들었네. 오면 물어봐봐 이 소스 어떡하냐고. 땡큐. 아 푸짐하다 푸짐해.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토마토 소스랑. 천천히 먹어 천천히 다들 또 이걸 일본은 멋있이 없어. 최고 진짜. 아니 진짜 형제가 많아서 그런 거야 뭐야. 7시 55분에 사진 찍었는데 8시 5분에 다 먹었어. 이게 뭐야. 안 씹는 것 같아. 너무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우니까 서비스 비용을 받기가 미안했던지 웨이터가 괜히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남매가 3명이다 보면 음식 먹는 속도가 자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이슬이 돼서 사라졌어. 근데 이것도 자기 한거 아니었지? 맞아, 나 조금 참았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조금 간단해서 먹지? 핥아 이거. 마지막으로 노하게 입 닫기.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를 들렀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킬티 있고 엉덩이 보여주잖아. 긴장할 때. 아 맞아. 저게 모욕감 주는 거야. 사실 이전까지는 기념품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조악한 기념품을 구입해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먼지 쌓인 쓰레기가 될 테니 그건 전부 돈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못생긴 기념품들도 전부 당시의 추억을 지닌 소중한 물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굳이 쓸모없는 물건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반짝거리는 거리를 지나 숙소로 돌아왔다. 만보기를 통해 하루 종일 27,000보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진짜 오지게도 걸었다. 에든버러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할 여유도 무엇도 없이 바로 골아 떨어졌다. 짐을 싸서 떠나기에 앞서 청소를 한다.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마무리 청소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타당한 얘기다. 쓰레기 봉투까지 버리고 나서야 숙소의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는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돌아다니기로 한다. 우린 쇼핑에 매진했고 여기까지 와서 땡처리 옷을 잔뜩 샀다. 왜 에든버러에서 옷 쇼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고 싶어서 샀다. 종종 댓글로 우리가 입는 옷의 출처를 물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옷을 자라 같은 중저가 브랜드의 땡처리 장터나 고속터미널에서 구입하기 때문이다. 출처가 모호하거나 출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옷들 뿐이다. 저녁 식사는 베트남식 비건 식당에서 했다. 이곳 또한 별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 대한 나의 감상은 만점을 받을 만했다. 역시 구글 별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국도 맛있고 모든 메뉴도 정말 맛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의외였던 점을 꼽자면 그중 하나는 음식일 것이다. 이들은 음식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옷도 팔 줄 안다. 아까 굉장히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한 옷들이 사실 전혀 싼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싸게 판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를 여러 번 덧붙여 가격을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옷이 예쁜 건 매 한 가지니 너무 속상하지 않기는 개뿔. 다시는 이 스티커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든버러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었다. 길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백파이프 소리를 뒤로 한 채 런던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새로운 풍경을 접하는 건 늘 즐겁다.
낯선 공간을 걸으며 이방인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문득 지난 일상의 고루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비슷한 규격에 비슷한 빛깔을 지닌 건물들로 가득한 길을 매일 걷던 나는 어느새 쉼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나는 늘 작은 변화들을 추구했던 것 같다. 매일매일 작지만 새로운 감각들로 덧칠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다. 삶은 여행과 다르지 않고 가보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견문록은 없다. 우리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을 위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갈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잠시 비가 오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게 갰다. 느낀 점, 집까지 따라온 불개미에 로아가 여러 차례 당했다. 에든버러 개미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그 질긴 생명력 하나만큼은 높이 산다.